그 다음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가 뭐냐? 전치라고 하는 거는 전치, 후치 뭐 이런 말. 전은 한자로 앞전자고 치는 위치할 치면 앞에 위치한 품사다라고 이렇게 한자어로 풀 수는 있겠는데, 자, 좀 더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전치사라는 게 뭐냐면 명사를 연결해 주는 놈입니다. 명사 연결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하나의 누구와 무엇에다 하는 말을 명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와 무엇이라는 이 명사 앞에 전치사라는 이 단어를 갖다 붙이게 되면은 우리는 이 전치사는 이 명사를 연결시킨 놈이라고 말합니다. 연결시켜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치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in이나 on이나 with, for, up, down.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름절 단어로 간단한 단어들이 주로 이제 전치사로 쓰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전치사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in이라는 부분이 전치사라는 걸 사실을 아시고, in 다음에 room이 나오는데, 이 room은 방이라는 명사죠. 자, 근데 방이라는 방인데 어떤 방이에요? 그래서 더를 갖다 이렇게 덜한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 방이에요. 예, 그 방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제가 말은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말한다고 그랬죠? you. 여러분들에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아, 그럼 말은 내가 너에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방이라고 말했는데 방은 방인데 어떤 방입니까? 라고 해서 내가 너로 더를 갖다가 그 방이에요 라고 얘기했다면은 그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방이 어떤 방인지를 여러분 이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어, 내가 아들 방에서 아들 방에서 책 한 권을 발견을 했어. 근데 말이야, 그 방이 한다면 아들 방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방이라는 건 여러분이 그 방 하는 순간 아들 방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더라는 말은 명사 앞에 묻힌 더란 말이 왜 붙었는가를 여러분이 말은 내가 너에게 한다는 걸 기본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덜한 말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이 덜한 말도 이제 앞으로 추가 설명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 앞에 이제 더 인을 갖다 붙이게 되면은 in the room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이 더룸을 그 방이라고 한다면 in은 그 방 안에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안에. 영어는 in이란 전치사 앞에 써주고 명사를 뒤에 써주는데, 전치사가 뒤에 명사를 쓰게 되면 우리는 얘를 이해할 때는 항상 이렇게 묶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얘는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주셔야 돼요. 덩어리로 묶어주고 영어를 배열할 때는 in을 쓰고 더룸을 뒤에 쓰지만은 이 말을 우리말로 푸는 방법은 뒤에 등장하는 명사를 먼저 해석하고 전치사를 나중에 해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내 그 방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 아내라고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with라는 WITH with라는 요놈의 전치사는 에, 뒤에 나온 명사와 함께라는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뒤에 나온 명사와 함께라고 말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허즈번드, 허즈번드는 허즈번드라는 건 남편이에요. 남편은 남편인데 어떤 남편, 누구 남편? My husband, 내 남편입니다. 자, 말은 누가 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당신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편 하면은 상대방이 우리 남편이 어떤 남편이 알아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명사와 함께라고 말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with my husband 하면 함께 나의 남편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남편과 함께라고 우리말로 풀어주는 방법이에요. 자, 같은 방식으로 my son 아들은 아들, my son 아들이에요. 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for이란 요 전치사는 뭐뭐를 위해서란 말을 만들어내요. 뭐뭐를 위해, 뭐뭐를 위해라는 의미를 만들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for my son 하면 나의 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치사라고 하는 놈들은 뒤에 명사를 연결시켜서 덩어리를 형성한다. 덩어리를 만들어낸다. 만들어내서 어떻게 말을 만드느냐? 명사를 먼저 해석하고 전치사를 나중에 in the room 그 방 안에 with my husband 나의 남편과 함께 for my son 나의 아들을 위해 우리말로 이렇게 아내 함께 위해라는 조사를 만드는 하나의 방식으로 또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놈들이라는 걸 전치사라고 1차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가 뭡니까? 얘는 명사 연결어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요? 뒤에 나온 명사가 묶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말로 어떻게 말을 만들어내요? 명사 전치사로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번역은 그 방 안에 나의 남편과 함께 나의 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놈을 전치사라고 한다. 자, 6번째가 전치사였고, 자, 7번째가 접속사입니다. 자, 이 접속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접속 연결시킨다. 요만만 갖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접속사가 뭡니까? 라는 건 얘는 동사 연결어입니다. 근데 동사 연결어는 연결어인데 무슨 동사? 시간 동사 연결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연결어가 아니라 시간 동사를 연결시켜주는 놈을 접속사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시간 동사가 뭡니까? 자, 이거는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부분이 아니에요. 자, 오늘은 대강 어떤 놈들이 접속사라고 하는지 어떤 놈들이 관계사라고 하는지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략적으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if라고 있습니다. if. 자, 이 f라는 말이 단어가 등장하면은 입술을 깨물면서 튕기며 발음합니다. if. 자, if라고 하면 뭐뭐 한다면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자, 우리말로 치면 뭐뭐 한다면 한다가 동사죠. 바로 이 동사를 연결시켜주는 놈이에요. 한다면 because라고 읽어요. 뭐뭐 하기 때문에라는 말 한다에다가 때문에 말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뭐뭐 하기 때문에 하면 because라는 말을 만들어 접속사를 연결시킵니다. 자, though though라고 있습니다. though. 이제 이 though라는 접속사는 뭐뭐 한다 할지라도 뭐뭐 한다 할지라도 뭐뭐 한다 하더라도 할지라도 라는 말을 만드는 접속사 시간 동사 연결하다. when 언제 요것만 보면 언제 where 어디서 how 어떻게 why 왜. 자, 요거는 뭘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부사 생각나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where 어디서 how 어떻게 why 왜. 다시 한번요. when 언제 where 어디서 how 어떻게 why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에 해당한 말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사. 만약에 의문문에서 자, 우리가 무엇을 묻는 의문문에서 애들이 등장을 했더라 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놈을 얘를 의문부사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부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의문문도 아닌데 요놈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요놈의 단어가 등장하면
얘들은 우리가 관계사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얘는 그때는 시간 동사 연결하는 말을 쓰는데 좀 어렵죠. 처음부터. 일단 그런 그래서 의문문이 아닐 때 요놈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얘를 관계사로 하는 모양이구나 정도만 일단은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접속사나 관계사를 갖다 다 설명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요런 놈들이 접속사라고 하고 관계사 하는 정도만 일단 맛보기로 보여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f, because, though, when, where, how, why 이놈들이 시간, 동사, 동사를 연결시켜 주는 놈인데 이 말이 무슨 얘긴고 하니 자, you, 당신은 love, 사랑한다, me, 나를 you love me. 자, 동사는 love입니다. 동사 앞에 왼쪽에 등장한 놈을 주어라고 s를 주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V를 이제 앞으로 동사라고 합시다. O를 목적어라고 합시다. 목적어. 자, 그래서 동사를 V, 주어를 S라고 제가 약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주어 S, 동사 V, O 목적어. 그래서 영어식 배열은 SVO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요. 그래서 S 자리는 주어 자리, O는 목적어 자리, 동사는 V.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S는 은는을 붙인다고 그랬죠? 너는. 그 다음에 V는 V한다, 사랑한다. me는 목적어 자리, 나를, 을를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you love me. 목적어 자리 때는 대명사는 목적격만 써줘야 돼요. 주어 자리에 쓰는 I를 쓰면 틀리게 됩니다. 문장이 아닌 것이 돼요. 그래서 I는 주어 자리에만 쓰는 것이고 내가 목적어 자리일 때 me라고만 써주고 우리말로는 나라고 하고 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you love me. 너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문장 앞에다가 if란 요 단어를 붙이게 되면은 우리는 얘는 이 뒤에 나온 문장 전체를 연결시키는 덩어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내게 된다. 자, 말씀드렸듯이 if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접속사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접속사가 이렇게 문장 앞에 접속사를 붙이게 되면은 얘는 덩어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아까 어떻게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if를 붙이면 사랑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이라고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한다면. 이럴 때 쓴 말을 만들 때 쓴 놈이 바로 접속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덩어리를 묶어서 이해하는 겁니다. 이 덩어리를 가리켜 나중에 설명을 드리지만 이런 접속사로 묶인 덩어리를 우리가 절이라고 합니다. 절. 요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 앞에다가 because란 말을 붙이게 되면 네가 1번, 나를 2번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번역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나타낼 때 말을 만드는 접속사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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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h란 발음이 어려운데 the라고 읽는데 이 the라고 읽을 때 윗 이빨, 그러니까 입술을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이빨 사이에 끼고 이빨 사이에 껴서 당기면서 the라고 읽습니다. the. 그 다음에 얘는 o라고 읽어줘요. OUGH 들어가서 though라고 읽습니다. though. 자, 그래서 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라고 말을 만들어내는 접속사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서 누가 뭐뭐 한다면, 누가 뭐뭐 하니까 뭐뭐 해서 뭐뭐 한다 하더라도 할 때 그냥 이렇게 붙여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익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어 구조, 말의 구조, 어법, 어순을 익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놈들을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when이라는 말이, 자, when이란 말은 요거 보죠. loves 사랑한다. a man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 한 남자가 주어입니다. a man 한 남자가 loves 사랑한다. 한 여자를, 한 여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 자, 그래서 when을 갖다 붙여 쓰게 되면, 자, 의문문이 아니에요. 지금 의문문도 아닌데 언제에 해당하는 말은, when이라는 말은 의문사에서는 언제란 말인데, when이란 말이 붙을 때는 요거는 의문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관계사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자, 그래서 when을 붙이게 되면은 s가 1번, o를 2번, v한다 3번에다가 한다 할 때, when은 언제, 시간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때를 나타내요. 그래서 s가 o를 v 할 때,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을로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러브 왼쪽에 주어 자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한다면, 얘가 없었다면 사랑한다로 끝나지만 when이 붙었을 때는 사랑할 때,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할 때, s가 o를 v할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관계, 아니는 관계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덩어리를 또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할 때. 만약에 you love me에 when을 갖다 붙이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할 때, 이렇게 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자, 그렇게만 본다면 사실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뭐 where, how, why는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요거는 나중에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 접속사를 다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문장 앞에다가 요런 놈들을 갖다 붙여 쓰게 되면은 덩어리를 만들어내서, 이것이 시간 동사를 연결해서 덩어리를 만드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런 놈들을 접속사 또는 의문사 모형을 띤 관계사라고 한다는 것만 일단 1차적으로 익혀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감탄사라고 하는 거는 별로 공부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기쁨은 아유, 아뿔싸, 어이구, 어마나, 저런, 이런 말에 해당하는 영어의 그냥 단어만 익히면 되는, 말 그대로 감탄하는 말들, 기쁨, 놀라움, 실망, 탄식, 후회, 뭐 이런 말들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는 별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8가지 품사를 공부를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도를 해본다면, 자, 영어는 철저한 위치 중심어로서 각각 단어의 위치에 따라서 품사가 결정이 되는데, 이 품사는 8개 품사가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동사다. 자, 동사는 이다, 있다, 한다다. 명사는 육하 원칙 중에 누구와 무엇에 해당하는 말. 자, 대명사는 앞에서 언급한 명사를 다시 한번 말할 때 주어 자리에 쓰는 놈과 목적어 자리에 놈을 구분을 해서 외워두자. 이거 말씀드렸었고,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놈이다. 우리말로 어떤, 어느, 어떠한, 어느, 무슨에 해당하는 말이다. 무슨, 어떤 명사, 어떠한 명사, 어느 명사, 무슨 명사. 자, 이런 놈들을 형용사라고 한다고 그랬고, 부사는
육하원칙 중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해당하는 말을 부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애들은 동사, 형용사, 부사를 설명한 놈이다. 요거는 이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는 명사를 연결시켜 놓은 놈이다. 명사와 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놈이다. 예, 그래서 해석할 때는 명사 먼저, 전치사 나중에 묶어서 항상 이해하는 거다. 자, 그것을 전치사라고 그랬고, 또 접속사 공부했습니다. 문장 앞에다가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뜻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놈들이 접속사라는 품사라는 것을 알아서 얘를 묶어서 이해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뜻보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순서로 말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말식의 말을 만들어내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핵심이 관건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뜻보다 얘가 하는 일과 우리말의 관계, 우리말을 풀어지는, 그 다음에 이해하는 방식, 이것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탄사를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 다음 영어의 단어는 문장 내 위치에 따라서 품사가 결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각 단어는 문장의 핵심어인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부인 동사가 문장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문장 핵심어 중에 핵심어인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 내에서 위치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역할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역할. 자,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 내 어디에 위치했느냐? 그러니까 얘 하는 일이 뭐냐? 역할이 뭐냐? 이 역할이 결정된다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는 게 영문 이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위치다. 자, 위치가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하는 게 위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보고서 그 다음에 역할을 판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어는 핵심어와 설명어로 크게 양분이 됩니다. 핵심어와 설명어로서의 역할이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 단어가 어디 위치했느냐, 요 놈이 핵심어냐 아니면 설명어냐, 요거를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자, 처음에 영어를 공부할 때는 무슨 술래잡기처럼 요거를 하나하나 찾아내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영어를 익히게 되면 이 부분들이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겠죠. 그 전까지는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럼 핵심어가 뭐냐? 바로 그 핵심어는 핵심어 중에 핵심인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 요 네 놈을 핵심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사는 V, 주어는 S, 목적어는 O, 자, 그 다음에 첨가된 게 보어를 C라고 합니다. 이렇게 약자로 제가 문장을 설명할 때 요거를 자꾸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냐, 동사냐, 주어냐, 목적어냐, 보어냐, 요놈들을 핵심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사를 설명해 주는 놈, 명사를 설명해 주는 놈, 형용사를 설명해 주는 놈, 부사를 설명해 주는 놈, 그놈들을 우리가 설명어라고 합니다. 설명어. 자, 이 설명어라는 것, 핵심어냐, 설명어냐,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건가? 가만히 보니까 영어는 결국은 네 개 품사를 말할 때는 네 개 품사라고 품사적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고 그랬고, 크게 본다면은, 자, 그 다음에 설명되는 부분은 각각 네 개 품사라는 것이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놈들은 다 설명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설명해 준 놈들이 따로 있어요.
설명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핵심어 이 네 개, 동사, 주어, 목적어, 보어 이 네 개의 핵심어 이것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영어 문장 이해의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핵심어냐, 설명어냐, 동사냐, 주어냐, 목적어냐, 보어냐. 자, 요거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어. 자,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주어의 인칭과 수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동사와 일치시켜줘야 된다. 주어, 동사를 일치시켜줘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어의 인칭과 수입니다. 우리말엔 없어요. 자, 우리말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에도 당연히 있어요. 개념적으로는 있지만은 문장적인 어법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칭과 수를 별도로 동사와 일치시켜 주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영어는 반드시 주어의 인칭과 수를 일치시켜 주는 것으로부터 영어 문장이 뭐가 되냐? 출발이 되는 겁니다. 출발된다. 이게 중요해요. 주어의 인칭과 수를 확인해서 동사와 일치시켜 주는 것이 영어의 출발이 된다. 자, 그러면 주어는 동사의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주어라고 했는데 이때 주어인 명사를 볼 때 요놈이 몇 인칭인가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1인칭인가, 2인칭인가, 3인칭인가. 그러면 인칭이란 게 뭐예요? 1인칭은 아이가 1인칭이에요. 위는 우리죠. 우리라는 말에는 내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역시 1인칭이 뭡니까? 나와 우리라는 이 두 단어만, 이 두 단어라고 그랬어요. 두 단어만 1인칭입니다. 그 다음 2인칭은 너와 너희들, you. 말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에게? 너와 너희들에게 하는 겁니다. 너와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 말이라고 했는데, 자, 2인칭은 you입니다. 자, 1인칭은 나와 우리, 아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단어와 위 두 개 단어. 2인칭은 you라는 요 단어 하나만 2인칭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무수하게 많은 명사, 누구와 무엇에 해당하는 이 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럼 3인칭은 뭐예요? 요 세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3인칭입니다. 세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 다 3인칭이에요. 자, 그래서 나의 손, 나는 1인칭만 내 아의 손은 3인칭이에요. my mind, mind가 마음입니다. my hand는 손이죠. 나의 hand, 나의 손 3인칭. 나의 마음 3인칭. dream은 꿈입니다. 나의 꿈 이것도 3인칭이에요. 그럼 너의 손, your hand, your는 너의란 말입니다. 너의 손, your hand. 너의 손 몇 인칭? 3인칭. 그럼 your mind, 너의 마음, your mind, 너의 마음 3인칭. 너의 꿈 3인칭. 그러면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1인칭이지만 나의 모든 것 다 3인칭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3인칭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너의 모든 것도 2인칭이 아니고 3인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간단해요. 나는 요 두 단어만 1인칭, 요 한 단어만 2인칭. 그럼 나머지 그 모든 명사는 다 3인칭이라고 하는데 어려울 게 없겠죠. 근데 간혹가다 나의 꿈, 나의 꿈은 나 아닌가? 나가 아니죠. 아이라는 요 단어 하나만. 너의 꿈, 너 아니야? 2인칭 같죠? 2인칭 아닙니다. 3인칭입니다. 자, 근데 뭐 굳이 뭐 인칭과 3인칭 나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뭐하러 나눠요? 네,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요놈들이 주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동사와 수와 인칭과 수를 일치시키는 문제 때문에 얘가 중요하게 됩니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영어 문장의 출발점이라고. 자, 그 다음에 단수가 뭐고 복수예요? 단수는 하나, 복수는 둘 이상이. 둘 이상은 복수입니다. 단수는 말 그대로 단 하나입니다. 단식 복식. 자, 단은 하나, 복수는 두 개 이상은 복수입니다. 이거는 수의 문제예요. 수가 개수가 몇 개냐? 양은 많다 적다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의 문제입니다. 자, I 몇 명이에요? 한 명 단수. 책은 책인데 어북 한 권의 책 어북 단수죠. 그 책 my book 나의 책 your book 너의 책. 자, 이때 북은 다 한 권의 책이든 그 책이든 나의 책이든 너의 책이든 이건 다 단수라고 합니다. 왜? 책이라는 명사 무엇에 해당하는 이 명사 뒤에 뭐가 없어요? s가 붙어 있질 않습니다. 이렇게 명사 뒤에 이렇게 s나 나중에 보겠지만 발음에 따라 es가 붙기도 합니다. 이렇게 누구와 무엇이라는 이 명사 뒤에 누구와 무엇이라는 명사 뒤에 s나 es가 붙어 있다면 얘는 두 개 이상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라고 한다면 나와 당신을 포함한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수가 여러 개죠. 이게 복수라고 합니다. 자, 북스는 북에다가 s 붙어 책 하면 우리가 말로 이 명사의 뒤에다 뭐를 붙여요? 들이라고 칩니다. 책들, 그 책들, 그 책들, 나의 책들, 너의 책들. 그래서 더 그 책, 나의 책, 너의 책이냐, 책들이냐 라고 하는 건 더나 나의나 너의 이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뒤에 명사 뒤에 s가 붙어 있으면 여러 권, s가 없으면 이건 한 개를 말하는 겁니다. 더북 한 권의 그 책, 마이북 나의 그 한 권의 책, 유어북 이것도 한 권의 책입니다. 근데 더가 붙든 마이가 붙든 유어가 붙든 이건 한 권인데 어는 굳이 어를 왜 붙여요? 자, 이걸 어를 붙이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좀 이따가요. 네, 그래서 책이 한 권이다 여러 권이라는 문제는 어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문제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사 뒤에 s나 es가 붙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사를 볼 때는 이 명사들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인칭을 확인해라. 그 다음에 그놈이 단 한 놈이냐 여러 놈이냐 한 개냐 여러 개냐를 확인해라.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동사와 일치시켜줘라. 이것이 요 강의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love라는 사랑한다라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동사 왼쪽에 등장하는 요 자리, 위치라고 그랬죠? 요 위치는 주어 자리입니다. 주어 자리에 붙었으면 우리는 이 주어 뒤에다가 우리말로는 은는 이가를 붙여서 말을 만듭니다. 은는 이가. 그러니까 I가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나니까 나는이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love 사랑한다. 그 다음에 뒤에 힘 그 사람인데 이 자리가 사랑한다 누구를 목적어 재료로 갑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힘을 써주고 을이라고 말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I love him 하면 나는 사랑한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우리말식 자연스러운 해석법은 주어는 목적어를 부의한다. 나는 1번 그 사람을 2번 사랑한다 3번 그 남자라고 he는 그 남자라는 뜻이 있는데 그 남자는 이 he란 요 단어는 주어 자리만 쓸 수 있는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는 힘이라고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I love he라고 하면 안 되고 I love him이라고 써주고
나는 그를 사랑한다로 번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한다 뒤에 이 d를 붙였었어요. 자, 요거는 사랑한다라는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이 동사 뒤에, 요거 동사죠. 동사 뒤에 ed 형태가 붙어 있으면 요거는 우리가 과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형은 부의한다라고 하는 말 할 때 말을 말 때 쓰는 놈이고, 여기다가 ed를 붙이고 ed를 붙인 형태가 나면 부의했다라는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love는 현재로 부의한다, 사랑한다. loved라고 읽어요. I loved, 사랑했다 그를. I love him, 나는 그를 사랑한다. I loved him, 나는 그를 사랑했다. 과거를 의미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걸 우리가 부의라고 하는 동사인데, 동사는 쓰게 되면 현재형 아니면 과거형으로만 쓰게 됩니다. 현재형 아니면 과거형으로만 쓰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만 씁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현재나 과거 말고 다른 동사들이 첨가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거는 따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추가로 공부를 해줘야 되고, 자,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틀만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he loves me입니다. 자, 그 loves, 사랑한다. 자, 누가? he, 아까 말씀드렸죠? he는 그 남자입니다. 대명사. 그 남자, 은는이가 그러니까 그는. loves, 사랑한다. me는 목적어 자리에 있네요. 주어는 me를 사랑한다. 나를. 근데 왜 목적어 자리니까 나라고 할 때 I를 쓰면 안다고 그랬죠. 이거는 me밖에 못 써요. 목적어 자리에 쓰는 놈 me.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를 사랑한다. 그런데 사랑한다인데 love에 s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I love는 끝났는데 여기는 he인데 왜 loves가 붙죠? 자, 이 부분이 바로 s가 붙느냐 안 붙느냐의 여부일 때, 우리는 이 동사를 중심으로 왼쪽에 쓰는 이 명사 I나 he, 이 명사 자리를 주어 자리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이 주어 자리일 때 이 주어 자리에 등장하는 명사는 뭐를 확인해 줘야 되냐면은 인칭과 수를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인칭과 수를 확인해 줘야 된다. 인칭과 수. 그래서 I는 몇 인칭이에요? 1인칭.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하나, 단수예요. 자, 근데 he는 몇 인칭이에요? 그 남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그 남자는 3인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남자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한 사람이니까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he라는 요 놈의 명사는 인칭은 3인칭이고 수는 단수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V라는 동사 왼쪽에 등장하는 이 명사인 주어가 태권도가 3단일 때, 태권도 몇 단이요? 1단도 아니고 2단도 아닌 3단일 땐, 3단일 때 동사 중에 그냥 동사도 아니고 현재형 동사, 현재 태권도가 3단입니다. 현재, 지금. 과거에는 1, 2단이었겠죠. 미래에는 4단이 될 수도 있고 5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태권도가 3단일 때는 바로 그 현재형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첨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s나 es가 첨가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동사가 현재일 때 주어가 태권도가 3단이면 3단이면서 현재일 때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현재면서 3단일 때 그 현재형 동사 뒤는 반드시 s나 es가 붙어 있어야 된다. 붙여줘야 된다. 이것이 영어 문장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사랑한다 할 땐 s를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요거는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 지 마음대로 붙였다 안 붙였다 하는 게 아니에요. 붙이면 안 되고 얘는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의무적입니다.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건 I love. 나는 1인칭 단수니까. 3단이 이건 현재는 맞죠? 사랑한다 현재면 이제 1단이냐 2단이냐 3단만 보면 되겠습니다. 3단일 때만. 자, 나는 사랑한다. 그럼 우리는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We. 이거는 1인칭 복수죠. 3단 아니죠?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사랑해도 we love예요. 네가 사랑해도 you love입니다. 2인칭이니까. 네가 사랑해도 you love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they라고 그랬죠. they. 그 사람들 they. 그럼 그 사람들이 사랑하면은 s 붙여야만 해요. 그 사람들은 3인칭이긴 하지만은 삼복입니다. 복수예요. 태권도가 3단이 아니고 삼복이에요. 자, 3인칭이긴 하지만 복수일 때 역시 S 안 붙입니다. 오로지 뭐일 때만, 오로지 100% 태권도가 현재 3단일 때만, 바로 만, 요게 중요해요. 3단일 때만 S를 붙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도 I love고, 네가 사랑해도 you love고, 우리가 사랑해도 we love고, 그 사람들이 사랑해도 they love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가 사랑하면 he loves입니다. S라고 loves. 자, 그 여자가 사랑하면 그 여자도 3인칭 단수죠. she loves예요. 우리 엄마가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엄마는 몇 인칭이에요? 우리 엄마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 3자예요. 그러니까 my mother도 loves입니다. 닌 엄마, 너의 엄마, your mother. 너의 엄마도 3인칭입니다. 니네 아버지 3단이에요. S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아닌 그 누군가가 제3자가 태권도가 3단이면 무조건 한다라는 현재형 동사일 때는 S나 ES가 붙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he loves me입니다. 그는 사랑한다 나를. 근데 과거면 어떨까요? 과거면 현재일 때는 현재형 동사일 때 V 주어가 S가 태권도가 3단일 때 S나 ES가 붙은 형태지만은 과거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일 때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일 때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과거일 때는 다 동일합니다. 태권도 1단이든 2단이든 3단이든 1복이든 2복이든 3복이든 할 것 없이 과거일 때는 ed가 붙은 형태는 V 했다란 말을 만들 때는 주어의 태권도가 몇 단인지 안 따지는 거예요. 오로지 뭐일 때만 현재일 때만 따져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돈을 합니다. V 한다라는 현재, ed가 붙으면 동사 끝의 형태가 ed가 형태가 되면 얘는 V 했다라는 과거를 만든다. 자, 동사를 그대로 쓰면 현재, 동사 뒤에 ed가 붙은 형태인데, 왜냐면 love 사랑한다는데 ed 형태인데 여기다 ed를 또 붙이는 게 아니라 e로 끝났으니까 d만 하나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love고 얘는 loved입니다. 얘는 현재니까 현재 뭐뭐 한다, 사랑한다. 얘는 ed니까 과거니까 사랑했다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했다, 그 사람을. 그래서 네가 사랑해도 you loved입니다. 태권도 3단이 사랑했다 해도 우리 아버지가 하더라도 loved예요. 과거일 때는 ed가 붙은 과거형일 때는 주어의 인칭과수를 따지는 거 아님. 오로지 현재일 때만 따져라. 현재일 때는 S나 ES 형태가 붙는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첫 시간부터 약간 헷갈릴 수가 있고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에 ed가 붙으면 과거다. 이때는 V 했다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 만약에 S가 붙어 있다. 그럼 얘는 현재고 우리는
얘만 보고 얘가 우리 안 보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눈에 안 보여 가려져 있어요. 얘만 보고서 이 자리에 어떤 놈이 얘는 3단이 들어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못 들었다. 이 말을 누군지 못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건 나도 아니고 넌 제3자였겠구나라고 이것만 보고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동사 뒤에 s라 es가 안 붙었으면 주어는 3단 아님. s가 붙어 있으면 3단임. 그럴 때 주어는 부의한다. 주어는 부의한다. 그렇다고 s가 붙었거나 안 붙었거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한다. 똑같이 사랑한다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것이 붙었든 안 붙었든 의미는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얘는 주어가 3단이냐 아니냐는 말을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과거일 때는 ed를 붙인다. 만약에 현재형 동사가 e로 끝나 있는 모양의 동사든 그냥 d만 갖다 붙여주면 부의했다란 말을 만든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세 가지의 동사가 변화되는 모양을 배웠습니다. 세 가지가 뭐였나요? 자, 볼까요? 아까 태권도가 현재 3단일 때 동사 뒤에 s 붙는다고 그랬죠. s나 es. 자, 근데 북에 s가 붙어 있고, 그쵸, 여기 북에 s가 붙어 있다. 그럼 얘는 뭐예요? 명사들이라는 말을 만든다고 그랬죠. 명사들. 자, 지금은 s를 붙여 쓰지만 어떤 단어는 es를 붙여주게 됩니다. 자, es를 어떤 때 붙여주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나 es가 붙어서 명사들을 만든다. 자, 그 다음 또 어떻죠? 자, 동사 앞에 주어가 태권도가 3단이고, 자, 동사가 현재 s나 es가 붙어 있으면 얘는 부의한다를 나타낸다. 그쵸? 부의한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나요?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자, 뭐를 볼 수 있어요? 자, 뭐죠?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뭔가요? 어떤 단어 뒤에 s나 es가 붙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명사로서 무엇 또는 누구들이라는 복수 명사를 나타내거나 현재형 동사이면서 왼쪽에 주어를 태권도 3단이라는 놈을 주어로 데려오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s나 es가 붙었다는 건 공통점이고, 자, 명사 뒤에 붙어 있으면 명사들. 만약에 동사에 s나 es가 붙으면 얘는 부의한다, 뭐뭐 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왼쪽에 있는 주어인 명사가 태권도가 3단이라는 걸 나타낸다는 것이 바로 차이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지금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영어를 보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 모르는 단어예요. 생판 처음 보는 단어입니다. 모르는 단어인데 그 단어 뒤에 어떤 때 s가 붙어 있고 어떤 때 es가 붙어 있는 단어가 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 단어를 몰라도, 뜻은 몰라도, 이게 어떤 뜻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얘가 만약에 명사라고 하면은 뭐뭐들이라는 뜻을 갖는 단어이겠고, 만약에 얘가 동사였다면은 뭐뭐 한다라는 현재형 동사면서 왼쪽에 주어인 태권도 3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갖고 있는 단어에 그 단어 뒤에 뭐가 첨가가 돼 있을 경우, 이렇게 s나 es가 첨가되는 경우에 걔는 명사의 복수로서 뭐뭐들 또는 현재형 동사로서 뭐뭐 한다라는 의미. 그래서 주어가
태권도가 3단인 경우가 구분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린 또 한 가지 배웠어요. 뭘 배웠나요? 첨가되는 걸. ed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예요. 자, 세 가지 ed가 붙어 있다. 얘는 동사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모르는 단어에 ed가 붙어 있어요. 생판 모르는 단어 끝이 ed로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뭐뭐 했다겠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100% 부의했다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얘는 동사면서 과거라는 걸 1차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이건 처음 기초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추가해서 더 배워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 어떤 단어에 ed가 붙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부의했다 과거구나, 과거형 동사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love란 동사는 일반 동사입니다. 일단 동사를 제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었죠. 비동사와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라는 걸 구분했었다. 자, 이렇게 love 같은 경우는 비동사 아니죠. 일반 동사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I am 이다. her husband. 만약에 I am husband 하면은 husband라고 하는 거. husband는 남편이란 말입니다. 남편. 자, 비동사를 쓸 때 현재일 때 주어가 I일 때는 나일 때는 am을 쓰는 겁니다. 자, 주어가 you일 때는 are을 쓰는 겁니다. are. 자, she는 태권도가 3단 다시 나옵니다. 그 여자는 3단이에요. 3단일 때는 is를 쓰는 겁니다. is. 자, am은 오로지 I일 때만 쓰는 겁니다. I면 무조건 am입니다. am의 의미는 뜻은 뭐냐면 있다. 이 비동사 am이든 are든 is든 해석은 다 똑같아요. 뜻은 있다 존재하다는 뜻을 나타내요. 자, am, is, are는 다 있다 존재하다는 뜻을 나타내요. 있다 존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있다 존재한다. 그러면 I am 나는 있다. 그녀의 남편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상하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남편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는 1번 남편으로 존재한다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냥 남편만 썼다면 어떻게 돼? 나는 남편으로 존재해? 남편이란 뭔 남편? her husband. her, her이 붙었어요. 자, 이렇게 남편, 누구와 무엇하는 명사 앞에 her라는 말은 아까 her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her는 그 여자, 그녀가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her라고 그랬죠. 근데 요 놈은 두 가지로 쓰여요. 그 목적어 자리에서 I love her.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 그럼 I love she라고 하면 안 돼요. she는 그 여자는 3인칭 단수일 때. 근데 그 여자를 할 때는 her라고만 써줘야 돼요. 얘는 주어 자리에 쓰는 놈이고 목적어 자리일 때 그 여자는 her입니다. 근데 이 he란 이 단어 뒤에 아무것도 없이 끝나면 목적어 그녀를입니다. 그녀를이 을을이 되는 거예요. 근데 her 뒤에 누구와 무엇의 명사가 있으면 그녀의란 말을 나타내는 놈입니다. 그녀의. 그래서 허로 끝나면 그녀를, 허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녀를, 뒤에 명사가 있으면 그녀의. 그래서 그녀의 남편이란 말을 나타내는 요 남편이란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단위로 보는 거죠.
그녀의 남편. 그래서 I am her husband 하면 나는 그녀의 남편으로 존재한다. 현재. 그러면은 이때는 이다가 됩니다. 그녀의 남편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번역상으로는 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다, 있다, 존재하다. 세 가지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이다, 있다, 존재하다. 이해는 있다, 존재하다로 이해하는 게 좋고, 그러고 나서 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는 그녀의 남편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그녀의 남편입니다라고 합니다. 입니다. I am. 그녀의 남편입니다. I일 때는 am, you일 때는 a입니다. 그럼 당신은 입니다. singer, 가수예요. singer, a singer, 하나의 가수입니다. 자, you are a singer. 당신은 가수입니다. She is my wife. my는 나입니다. 그녀는 wife, 아내입니다. 그녀는 나의 아내입니다. 자, am이라는 말은 주어가 1인칭 I일 때만 나는 입니다. 자, she는 is는 is에 뭐가 붙어 있어요? s가 붙었죠. 이렇게 동사 뒤에 s가 붙었다라는 건 주어가 3단이고 현재라는 걸 나타내는 걸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아니지만 비동사인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입니다. 자, you는 당신은 입니다. 그래서 am이나 is나 are를 선택하는 문제는 자,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입니다. I일 때는 am이고, 자, a는 언제 쓰냐면은 2인칭이거나 복수이거나 이 명사가 당신이거나 주어가 여럿을 의미한다는 의미일 때는 a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is는 태권도가 3단일 때만 씁니다. 태권도가 3단일 때. 그럼 태권도가 3단이 아니면 다 뭐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R을 쓴다면 되겠죠. 3단이 아니면 R을 쓴다고. 그럼 IM만 빼놓고 3단이 아니면 다 R입니다. U는 I도 아니고 3단도 아니니까 R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낫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M이든 R든 is든 이 모양은 다 다르지만은 의미는 다 똑같이 입니다, 이다, 존재하다, 이다. 뜻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I 나는입니다. 당신은입니다. 그녀는입니다. 자, 나는 그녀의, 자, 해석은 주어는 그녀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나는 그녀의 남편입니다. 그럼 나는 곧 그녀의 남편. 그녀는 나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곧 나의 아내. 너는 가수이다. 그럼 you are a singer. 당신은 가수이다. 동일하죠. 주어인 명사와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동일하다, 같다라고 치면은 우리는 이 뒤에 나온 명사를 가리켜 문법적인 용어로 see, 보라고 합니다. 이때는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동사 뒤에 명사가 이렇게 등장할 때는 목적어인 경우가 있고 보어인 경우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두 개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 보세요. 내가 사랑한다 그 남자. 그럼 주어인 나와 목적어인 그는 같은 존재가 아니죠. 다르죠. 그가 나를 사랑해요. 사랑한다 나를. 그 사람과 나는 같지 않죠. 이 주어인 명사와 이 미라는 명사 목적어는 서로 다른 겁니다. 다른 존재예요. 그럴 때 동사 뒤에 등장하는 이 명사가 목적어냐 보어냐를 어떻게 아는가라고 한다면 주어와 이퀄의 관계에 있는 의미를 만들어내느냐 다른 관계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동사 뒤에 명사가 등장할 때는 얘는 목적어이거나 보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어 보어라는 핵심어라는 걸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분이 하는 건 그렇게 구분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남편입니다. 그녀는 나의 아내입니다. 당신은 가수입니다. 자, 요걸 다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am이냐, is냐, 아냐를 선택하는 문제는 자, 뜻은 다 동일하되
주어에 위치하는 이 주어가 태권도가 3단이냐 아닌가에 따라서 I는 IM은 요건 오로지 얘만 쓰니까 얘 빼놓고 3단이면 is 아니면 are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녀의 남편이다. 그녀는 나의 아내다. 당신은 가수이다. 자, 가수인데 몇 명인가요? 싱어에 S가 안 붙었죠. 한 명이에요. 근데 어를 왜 붙였어요? 자, 붙이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사 누구와 무엇 앞에 이 어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경우는 말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습니다? 너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언제 말한다고 그랬어요? 현재. 어디서 말한다고 그랬나요?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한다고 그랬어요. 말은. 그런데 내가 말하면서 어떤 명사를 너에게 이 명사에 대해서 처음 말할 때는, 처음 내가 얘기를 할 때는 어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명사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명사로 한다면 singer 가수죠. 이 세상에 가수라는 존재는 수없이 많아요. 근데 내가 그 가수를 내가 너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는 가수야. 근데 어떤 가수라는 말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수라는 존재라고 말하게 되면 you are a singer. 내가 나 선생이야 할 때는 I am teacher가 아니에요. 내가 teacher란 말을 처음 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teacher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죠. 자, 그럼 내가 너한테 처음 말하는 선생이라는 존재를 말하는 거 할 때는 어를 붙이게 됩니다. 이것이 그럼 우리말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말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에는 이게 구분이 없어요. 우리말에는 구분이 없지만 영어는 내가 너에게 말하면서 처음 말하는 이 세상에 무수하게 존재할 수는 명사인데 내가 그 처음 말하는 그 명사야. 이 세상에 같은 존재가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걸 무슨 명사? 보통 일반 명사예요. 그걸 우리는 보통 명사라고 하는데 이 보통 명사 책이든 차든 버스든 할 것 없이 무수하게 많은 것들이 똑같은 게 존재하죠. 그 존재하는 그 명사를 우리 뭐라고 말하냐? 보통 명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명사를 내가 너한테 처음으로 말하면 무조건 어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어의 규칙이에요. 이 규칙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때 부처는 쓰되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를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 선생이야? 근데 나는 선생이다. I am teacher예요. teacher가 선생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영어는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내가 너한테 지금 선생이라고 처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선생이라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얘기한 적 있어요? 어떤 선생인지?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럼 그냥 어를 붙이게 됩니다. I am a teacher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가수야. 그럼 my son is singer가 아니에요. My son is a singer예요. 우리말로는 없어요. 근데 영어는 써줘야 된다. 이게 바로 비동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 어를 왜 붙이지? 해석이 안 되네. 하나의 아니야? 하나냐 여러냐의 문제는 어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북, 더북, 마이북, 북에는 변화가 없어요. 한 책인지 북만 보고 하는 겁니다. 어를 보고 하는 거 아니고 더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이북에 마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싱어를 보고 하는 게 싱어가 하나냐 여러냐의 문제는 싱어에 S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를 보고 하는 겁니다. 싱어 처음 말하는 가수예요. 그럼 더 싱어는 뭐가 되겠어요? 그 가수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내 소속사에 있는 가수면 마이 싱어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근데 몇 명이에요? 하나예요. 마이 싱어. 우리 소속사 가수. 그 가수. 이거는 너와 나 사이의 이 가수에 대한 범위를 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붙이게 되지만 처음 말하면은 그때는 무조건 써주게 된다. 무조건이란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말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니요. 어떤 때는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때는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때 해석 안 하기도 한다. 헷갈리죠? 그러면 언제 해석이 되고
언제 해석 안 되는지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첫 번째 말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같은 존재의 명사가 존재한다. 그럼 우린 그런 명사들을 보통 명사라고 한다. 근데 이 보통 명사를 말하는 내가 너한테, 글 쓰는 내가 독자들한테 그 명사를 처음 등장시킨다? 그럼 어를 붙여줘야 된다. 이 말이 해석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다. 무조건 붙이는 거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You are a singer. 너는 가수다. 근데 한 사람일 때는 어를 붙이지만 너희들은 천사야. You are angels입니다. angel은 천사야. angel. 근데 angel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엔젤이라고 하죠. 엔젤. 엔젤을 보통 천사라고 우리 표기법은 그렇게 합니다. 엔젤이라고. 근데 영어는 angel로 읽습니다. angel. angels라고 읽어요. 근데 angel은 천사인데 S 붙었죠? 그러면 이거는 천사가 여러 명이 됩니다. 그럼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복수입니다. 자, 우리가 아란 동사는 주어가 3단이 아니면 아를 갖다 붙인다고 그랬어요. you는 3단이 아니니까 아를 붙이게 되죠. 근데 이때 you는 너가 아니라 너희들이 되는 복수입니다. 너희들이에요. 이때 you are a singer, 이때는 너입니다. 너는. 이때 너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이건 한 사람이니까 단수예요. 그럼 너희들은 뭐예요? 복수입니다. 근데 왜 제가 여기서는 you are a singer는 너는 가수이다라고 했고 해석하다 안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상합니다. 너는 하나의 가수 이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가수야, 나 가수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You are a singer. 자, 근데 you are angels 하면 이때 너가 아니라 너희들이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비동사 뒤에 이 주어인 A라는 명사와 이 비동 M이나 A나 is 뒤에 등장하는 이 명사는 같은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angel에 s가 붙었다는 얘기는 여럿이란 복수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you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되는 겁니다. 니들, 너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동사는 왼쪽에 등장하는 이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A라고 하고 이 뒤에 등장하는 명사를 B라고 했을 때 같은 존재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싱어는 S가 안 붙었으니까 이건 하나죠. 단수고 얘도 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ou는 너가 됩니다. 그러니까 you와만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you가 넌지 너희들인지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동사 뒤에 등장한 보어인 명사가 같은 존재인 명사가 S가 안 붙어 있으면 너가 되고 S가 붙어 있으면 너희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네, 약간 어렵게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반드시 또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You are a singer. You are an angels. You are angels. 너는 가수다. 너는 천사들이다. 근데 천사들로 붙을 수가 없어요. 어는 언제 붙이는 거예요? 처음으로 말한 하나일 때 붙이는 거 안 붙어. 절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임복수가 될 때는. 그러면 angels에 s가 붙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붙지 않은 복수 명사도 처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처음으로 말하는 명사일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한 놈을 처음으로 말할 때는 어를 붙이고 여러 놈을 처음으로 말할 때는 그냥 s 복수만 붙이는 겁니다. You are a singer. 너는 가수야. 너희들은 가수구나. 너희들은 천사야. 천사인데 어떤 천사? 지금 처음 얘기하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도 아니고 나를 구해준 천사도 아니고 네가 신봉하는 천사들도 아니에요. 그냥 천사들을 처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자, 어떤 누구와 무엇에 해당하는 명사를 말하는 내가 너한테 처음으로 말하거나 글 쓰는 내가 글을 읽는 너에게 그 명사가 이 세상에 수도 없이 존재한다고 하는 명사라고 본다면 그것을 내가 처음으로 말하면 하나는 어를 붙이고 여러 개면 s를 붙여줘라. 자, 1차적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오늘 예정된 것은 쭉 더 이어서 끝내려고 했는데 설명 하나하나 부분이 아, 자세한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예상 시간보다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과거형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예정된 강의를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강의 들으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